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어떤 법적인 분쟁까지 비화되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가 나온다거나 사실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좀 연식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변호사가 나온다? 법정 재판을 한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눈 뜨고 일어나면 유명 연예인, 탤런트 뭐 이런 분들이 학폭 의혹 피해자들이 뭐 글을 올렸다. 그렇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좀 자극적인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은 영화보다 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현실은 더 잔인합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학교 폭력 관련한 법적 쟁점과 절차에 관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다 촬영하기 좀 양이 많아서 두 개로 쪼개서 할 거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학교 폭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 폭력 절차 진행하는 그 개요, 그리고 그 유명한 학교장 자체 처리,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 영상을 보실 분은 꼭 두 개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 정의. 여러분, 학교 폭력이 뭐예요? 학교 폭력의 개념은 우리나라 법에 정해져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폭력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법 명칭을 뭐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학교폭력법이 있고 거기에 학교폭력이 이런 것이다라고 개념을 정해놨어요. 내용을 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감금, 공갈, 명예훼손, 모욕, 약치, 유인,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그리고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이나 폭력성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학생에 대해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죠. 대부분의 사실 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다 열거를 해놨고, 어떤 형법전에 나오지 않는 범죄, 예를 들면 강제적 심부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빵셔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위 태양인 거죠. 여튼 이제 이런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법을 정하시는 분들이 정해놨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을 다 포섭하지는 못해요. 워낙 요즘에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봅니다. 큰 틀에서 예시로 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따라 판단되게 됩니다. 큰 기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 정신, 재산적 피해를 야기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느냐 아니냐로 결국 판가름을 합니다. 하지만 법 규정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학교폭력으로 제 자식이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머리가 아픕니다. 변호사님을 꼭 선임해야 됩니까? 변호사님이 역할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데 신고가 접수돼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학교폭력에 해당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막 일이 벌어지는 경우, 그럴 때 두 번째는 학교 폭력을 한 거는 같아. 내 아들, 딸이 조금 잘못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민형사 문제 없이 끝내고 싶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사안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민사, 형사, 학교에서의 징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경하게, 최대한 유리하게 끝내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변론의 방향이나 전략이 달라지고, 특히 이제 하지도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 때라든가, 아니면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의와 협의를 끌어내서 어떻게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보통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혼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좀 포장해서 말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면 부모는 어쨌든 자기 자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본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초기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면 아이가 이제 또 변호사한테는 엄마한테 못하는 얘기를 하면서 좀 변호사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탄 또 꼭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